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커의 짤입니다. 돈을 쫙쫙 찌끄리면서 신뢰하고 있는 조커. 오늘은 좀 특이한 것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비트코인은 높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43,000달러 옆구리를 젓가락으로 콕콕 찌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42,923달러. 자, 그리고 이더리움 3,000달러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39달러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이더리움. 부디 주말 동안에 신나는 암호화폐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흥겨운 암호화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인프라법 중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신시아 루미스, 패토미 등 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이 수정안, 즉 개정안을 또 공개를 했었는데 이 개정안이 공개되고 나서 악덕 상원 의원들 둘이서 재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덕 상원 의원들의 이름은 마크 워너와 로 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개정안 중에 작업증명,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인프라법에서 제외를 시켜주겠어. 그렇지만은 지분증명이라든지 다른 합의 메커니즘 기반 프로젝트, 예를 들어 디파이 같은 경우는 과세를 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협회 전무이사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지분증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던 것처럼 디파이 생태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로비 단체 코인센터의 전무이사는 인프라법에서 개발자 역시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의 뉴스 디렉터 같은 경우는 이 수정안은 예상 외다. 디파이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잘못된 수정안을 백악관과 바이든이 지지한다라고 최근에 밝힌 것인데요. 그들의 목적은 탈세 방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죠. 세금 더 뜯어가지고 우리가 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 뜯을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디파이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옴과 동시에 SEC가 첫 번째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기소해가지고 벌금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최근 게리 겐슬러의 발언이 심상치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위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디파이까지 때려잡기 시작하는 SEC.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 및 다른 사업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뮤니티의 몇몇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었는데요. 자, 디파이가 활성화되게 되고 나면은 누가 제일 힘들죠? 은행권들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마이크 노보그라스 역시 디파이가 은행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를 조지기 위해서 뒤에 은행업계들이 정신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충분히 로비를 받고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예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통신사들은 한데 뭉쳐가지고 인터넷에서 전화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기술과 그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는 기존의 업계 간의 갈등 및 시행착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외인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익명의 제보를 통한 것입니다. 기존의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미국의 재무장관 제니 옐런이 최근에 상원 의원들과의 미팅에서 암호화폐 개혁을 약화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하네요. 웬일이야? 정말로 그랬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제니 옐런이 굉장히 똑똑한 것일 수도 있죠. 이 암호화폐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이 똥멍청이 같은 몇몇의 의원들은 배가 고프면은 이 황금알을 팔아가지고 음식을 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위 자체에 배를 갈라가지고 백숙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죠. 자, 미국 무식한 의원들 정신 차려야죠.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하드포크를 마친 후 소각되기 시작한 이더리움,
현재까지 소각된 총량은 6,452개이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 소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각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모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로 인해서 오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니스왑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에서만 연간 35만 개, 대략으로 10억 달러 정도의 이더리움이 소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10,000달러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관련된 펀드를 또 몽땅 들고 있는 돈나무 언니, 이더리움 디파이 혁신에 박수를 보낸다. 나 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자 비탈릭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 병합에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2.0이 출시되고 나면은 이더리움의 에너지 소비량이 99% 이상 급감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연 친화적인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완전하게 지분증명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나면은 채굴량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더리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홍콩에서도 파생 상품 거래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쪽에서 비트코인 주식 ETF를 첫 번째로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름만 딱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주식 ETF로서 이는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추적하는 ETF입니다. 이 프랑스 펀드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승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머지않아서 유럽 쪽에서 비트코인 ETF도 승인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의 임원 글로벌 매크로 총괄은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차트를 마찬가지로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전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차트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엇 웨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5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상승 5파 화끈하게 한번 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JP모건에서 그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들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레이스케일 펀드들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JP모건 같은 이 욕심쟁이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사를 해먹을 준비가 끝나게 되고 나자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우연일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이 회복세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목표가였었던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달성하는 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43,000달러대도 살짝 건드리면서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한 비트코인. 최근에 불페넌트를 시원하게 위로 깨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중후반쯤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8월 초반부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높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행복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토마토밭에 닭갈비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